안녕하세요. 백억 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요, 이 재개발 부동산 상품,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어느 지역에 대한 리뷰가 아니고 프리미엄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이 재개발 물건을 선택하실 때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인지와 지금 현재 그 구역 지정이 전혀 안 된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재개발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정비구역이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유튜브 방송에서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개발 사업장이 되는 거죠. 재개발 사업장이 되게 되면, 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올리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서 이제 혹하는 마음에 이제 그 물건들을 접석섭석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가다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그 지역에다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대답하는 게 뭘까요? 거기에다 절대적으로 투자하시면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 자, 예측하는 건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법률적인 요건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법률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이제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예측한다라는 거죠.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그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건축물로도 3분의 2, 도로 접도율, 과소토지, 호수 밀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측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이 얘기에, 자, 제가 그 조금 여러분들의 그 재개발 경험이 없으신 분들, 전무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께서 이제 그 대부분 이 말에 혹해서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예측 가능하십니까? 자, 예측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이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고민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내일 올라갈지, 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계속 올라갈지 떨어질지, 자, 예측 가능하십니까? 자, 그렇다고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자, 이 이해도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 자기 사심의 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이 예측,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지역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갉아먹고 시간을 뺏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과 그 다음에 시간을 뺏어간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를 축적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또 지방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데요. 자, 일단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부분 가보게 되면 P라는 게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P.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이 왜 사람들이 지불하고 취득할까? 일단은 사업 단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한 단계 한 단계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안정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이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일단은 확률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하고 안정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리미엄은 다른 사람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일단 원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은 상승도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사람이 적게 되면 시장에서 이 외면받게 되면 프리미엄이라는 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난 3, 4년 동안 투자의 아이콘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일단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그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게, 재건축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비해서 투자금이 높아요. 투자금이. 네. 그 다음에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은
규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재개발이든 재건축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일단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많은 만큼 일단 이 제한된 이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갖춰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또는 직주 근접을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외곽에 있는 택지 개발지보다는 이 도심 속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입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한정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수요도,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자, 그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재개발, 지금 이제 재건축이든 이 신축 아파트로 가는 과정에 있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프리미엄 피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피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자,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 지역은 오래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해라. 그러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이 지역에 지금 대부분 이 매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요.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 경험이 있거나 또는 이 재개발이라는 상품에 한번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자, 요런 이야기, 이런 동영상을 볼 때마다 아마도 대부분이 저거 정신 나간 소리야. 아니면 저거는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재개발 투자는 그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최소한 구역은 지정되고 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합리적인 그 가격인지, 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가격인지를 따져보는 이유가, 이 재개발이라는 게 보통 이 구역 지정되고 나서 입주하는 데까지 십수년은 걸려요. 십수년은. 자, 그런데 이제 10년 뒤, 5년 뒤에 사업 단계가 갔을 때 받아야 되는 가격 자체를 지금 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받아가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 시간은 돈이에요.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따져보시라는 얘기죠. 따져보시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과 그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뭐 지역이라든가 또는 프리미엄이 높다 낮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일단 왜 투자 경험이 있고 또 이제 부자라는 분들이 왜 재개발에 그 이 예측, 그러니까 뭔가 구역 지정되지 않았고 일단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안 하고 일단은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 단계에 올라선 그러한 재개발 물건을 취득하는 이유는 당연히 정상적인 그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조금 선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불확실한 것보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자,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일단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자라는 분들은, 자, 1%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아마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요 광명 뉴타운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84 신청 가능한 게 프리미엄이 지금 4억 2,600만 원이거든요. 34평 신청 가능한 게 4억 3천입니다. 4억 2,600입니다. 자, 광명도 이렇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안양이라는 지역도 있어요. 안양에도 재개발 지역이 정말 많은데 좀 하나 살펴보게 되면 융창지구라고 있습니다. 자, 융창지구 같은 경우에도 84 신청한 물건이 지금 프리미엄 3억 7,500만 원에 나와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 프리미엄을 주고 지불하면서 조합원 물건을 취득할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살펴보게 되면 요 목동이에요. 이쪽이 목동.
이쪽이 목동인데 이 목동 뒤쪽이 다 주택가거든요. 근데 이 화곡동 역대 일대를 보게 되면 신축 빌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요. 자, 이제 호수 밀도라든가 도로 접도율이라든가 또는 그 과소토지 여부, 그러니까 독자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주택이 얼마만큼 있고 안 되는 주택이 얼마만큼 있는지 법률적인 요건을 좀 따져봐야 돼요. 물론 지자체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쪽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예정, 그러니까 추정, 뭐 추정도 아니죠. 예, 그냥 예측인데 예측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여긴 전혀 예측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쪽 지역에 지금 이 목동의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요 뒤쪽 분명히 개발이 될 거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이제 영상 찍으시면서 올렸는데, 자, 요 내용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위험한 투자하지 마셔라. 위험한 주택 구입하지 마셔라. 자, 내가 실제 거주 목적이나 아니면 월세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 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재개발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위험스럽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전혀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는 거거든요. 또 망원역이나 또는 합정역 이쪽일 때 가보게 되면 주택 그 재개발 지역 조금 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보게 되면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 자체도 여러분들 가보게 되면 그런 그 추정하고 예측하시는 분들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쪽 지역 자체가 사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구역이 지정 안 되면 여러분들 시간 버리고 돈 버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재개발 경험이 전혀 없으시거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이제 혹하고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장 생각해 보세요. 왜 비싸게 주고 살까? 예. 될 것 같았으면 예, 많은 분들께서 매입하셨겠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안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용산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보게 되면 이 재개발을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용산 빌라 진짜 비쌉니다. 자, 웬만한 외곽 지역에 아파트값 한 채거든요. 특히나 또 신축 빌라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후암동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쪽에 해방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해방촌 되게 많이 해먹었죠. 자, 재개발 사업 진행될까요? 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매입하신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후회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상담을 통해서 뵈신 분들 있는데, 이쪽에 5억, 7억, 8억 주고 빌라, 예, 조금 뭔가 상가 매입하셨다가 지금 굉장히 그 매매도 안 되고, 예, 지금 굉장히 그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사셨던 배경이 다 그러한 영상들이나 아니면은 그 상담을 받고 매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다면 확률적으로 지금 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에 점점 가까워졌을 텐데, 지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버리고 돈 버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 좀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일단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돼야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전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예정구역이라는 걸 또 이제 그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또 요즘같이 분위기가 좋을 때에는 설문조사하면 옆에 동네 재개발하니까 아파트가 10억, 15억가? 자, 그러면 나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재개발한다라고 뭐 설문조사를 지금 막 받으러 다녀요. 자, 그러면 동의율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반대로 부동산이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되어 있다면 일단 동의율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제 구역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입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해제된 구역들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정비구역이 정상적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추진위원회라는 걸 설립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잡아먹고요. 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약 2년에서 3년 잡아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가 가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또 잡아먹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 데까지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2년 이상도 걸리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보통 요 기간이 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착공하는 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파트 올라가는데 일반 분양하고 이제 공사하잖아요. 자, 공사하는데 아파트 보통 3년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에서 지정돼 가지고 요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순차적으로 척척척척척 간다고 하더라도 예, 십수년 이상 걸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프리미엄,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자, 입주 프리미엄입니다. 이제 최종적인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단계가 하나하나 스텝 바이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프리미엄은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자, 초기 단계에 당연히 매입을 하게 되면 이 프리미엄 폭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비구역이 지정만 되더라도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지금 이 사업시행인가라든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그 비슷한 수준의 예정 프리미엄을 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정비구역으로. 근데 정비구역도 지정되지 않은 자, 그러한 지역에서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실제로 가보게 되면 그 빌라가 그 다세대 주택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시간이랑 자금 자체를 그 쏟아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이 점은 좀 주의를 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일단 재개발 매입 물건은 신중하게 그 다음에 재개발 자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거는 일단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자체를 붙이면 안 돼요. 예,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감히 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그 의지와 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 그다음에 성취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그리고 플러스로 시간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이야기에 혹하지 마시고 일단 제대로 된 자 여러분들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예측에 의해서 자 뭔가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취득했는데 일단은 그 여러분이 원하는 바 성취하는 바로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상품에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지 말고 좀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자산을 자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 그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 자, 요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일단 단계 갈 때마다 프리미엄은 상승하는 구조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정비구역 초기 단계도 자, 프리미엄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자, 이런 단계에 있는 프리미엄 예정 프리미엄을 요구하더라. 자, 그래도 그거는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자, 재개발 구역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지만 일단 구역 지정 자체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선점해야 된다. 자,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일단 위험한 투자 자 재개발이 아닌데 재개발에 대한 위험한 투자 하지 마시라는 차원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면서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